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우리 소방인은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인명 구조를 위해 몸을 바치는 이들. 위험에 노출된 시민을 위해 어디라도 달려가는 현실판 슈퍼히어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소방구조대원들의 뜨거운 살신성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모인 소방구조대원들. 날마다 잊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장이 들리셨어요? 안 들렸어요. 뭐예요? 무슨 옷이에요? 방화복. 화재 현장에서 어제 화재 갔다가 방화복 세탁하고 정리 중입니다. 화재가 있었어요? 네. 주택 화재랑 차량 화재 출동권이 있었어요. 저희 개인 출동 장비랑 공용 장비, 차량 전부 다 체크합니다. 출동할 때 쓰는 실제 장비. 잠시 후 오후 8시 40분부터 장비 점검 및 교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비 점검인데 마치 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꺼번에 시동을 걸고 사이렌도 울립니다. 그만큼 실전처럼 생각합니다. 사고 현장에 제때 도착했어도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무용지물. 늘 긴장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전 과정의 장비 점검을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쓰는 데다 차가 큰 만큼 관리할 것도 많은데요. 기본적인 차체 상태부터 배터리, 에어탱크, 브레이크 등 수십 개의 항목을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하는 것인데도 빈틈없이 점검합니다. 약 1시간이 걸리는 장비 점검. 허투루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신속하게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차량 점검은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하나요? 이제 다 모여가지고요. 그날 지시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체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데 이상 없어요? 네. 구조대. 재난장 이상 없습니다 대비하면 사고제로 배쪽하면 안전제로 해산 안전 화이팅! 이제 교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들어오는 팀이고 이제 뒤쪽 3팀이 이제 몇 시간 근무하신 거예요? 네, 저희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면 어디로 가세요? 저희 일단 오늘은 저희 팀 또 순환 훈련이 계획돼 있어가지고 수영장으로 갑니다. 끝나지가 않네요. 네, 일단 훈련은 또 비번 날 할 수 있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비번 날만 갈 수 있는 훈련은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쓰이는 장비 점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고 현장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도 다 다릅니다. 장비 기술도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루는 장비만 무려 230여 종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가 교대 점검을 하면은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서도 어떤 장비를 쓰는지는 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바로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엄청 많습니다. 소방에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현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라든가 뭐 순환 사고 났을 때 구성대사가 떠내려가는 경우 어디까지 떠내려가는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때 드론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곧바로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비 점검과 교대를 마친 후 지난 사고 사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인데요. 두건을 착용을 안 했네. 두건을 그죠? 네. 두건 필수 장비인데 이건 두건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하다가 이제 플래시오버 해가지고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반드시 알아서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영상 한번 옛날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영상. 이 상태에서 원래 이거를 빨리 빼는 방법은 사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뒤에서 차량을 잡아서 이 전봇대 있는 부분과 이 차량을 이격해서 빼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거 우리 교범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구조활동을 할 때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 23년도에 11월하고 12월에 있었던 그 전국의 소방관들 사고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고 뭐 현장 활동 중이라든가 예를 들어 훈련 중에 뭔가 부상을 입었거나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람이 돼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이제 훈련할 때 이런 것 좀 주의해라. 뭐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고 사례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에 제가 활동할 때 있었던 이제 가지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유사한 이런 환경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을 같이 한 겁니다. 예.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긴장하며 지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얼핏 보면 회사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실상은 막대한 업무량을 해치우는 중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엉덩이 붙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어디 가요? 네, 지금 교통사고 걸려서요. 교통사고 출동 나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출동하는 소방구조대원들. 하루에 긴급 출동만 최소 7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출동 중에 119 대원입니다. 네, 교통사고 때문에 신고하셨죠? 예, 지금 목격자신가요? 네, 예. 지나가다 보신 거고요. 차량이 그냥 단독사고인 건가요? 사실 동부구조대 부천합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올해 좀 좀 된 것 같아요. 방치된 것 같은데요. 무인 사고네. 예. 교통사고를 목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동을 나가면서요. 그 출동 현장을 목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떤 장비나 어떤 저희가 구조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동시에 같이 예,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도착하면서 바로 좀 더 신속한 구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이번 출동은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요. 늘 있는 출동이지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 다시 복귀하는 구조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항상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평화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제는 뭐 저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대의 숙명은 오로지 출동과 훈련. 이번엔 훈련입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로프 액세스 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로프 구조나 로프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렇게 등하강이라든지 기술들을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탑에서 실시하는 로프 액세스 훈련. 로프 액세스도 그런 느낌인 거죠. 로프의 처음 그런 CG를 만들고 이것도 할 때마다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됩니다.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이 로프 타고 하는 거는 구조대원이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대비해서 자주 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장비들이 보통 이제 그 고소 작업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제 비롯돼가지고 저희 이제 소방에 또 저희가 또 안전을 또 우선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도입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을 구하기 위해선 반복된 훈련과 교육은 필수인데요. 줄 하나로 하늘을 누비며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 필요한 로프 액세스. 상단에다가 버터플라이 크게 하나 짚고 내려와서 다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이제 회식면 손상면도 탈출하게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하강하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한번. 그런데 이때 화재 출동 때? 아 걸렸다. 화재 출동이 걸렸어요. 훈련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인데 화재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야, 훈련은 준비 다 했는데. 네, 보통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훈련하다가도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 종종 있어요? 거의 보통 훈련하다가 많이 나가요. 산남동 소곡동입니다. 120호 편성제요? 겨울철엔 특별히 화재 사고가 더 빈번한데요. 네, 지금 보일러실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직 화형은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장비를 착용하는 소방구조대원들. 여기 차가 막 흔들거리는데도 착용을 잘 하시네요. 항상 원래 흔들거리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익히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괜찮습니다. 신고자 영상 통화가 그 영상 통화는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랍니다. 1층입니다. 1층인데 보일러실에 불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신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디 큰 사고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불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우리 일단 가보지 뭐. 근데 확인했어요? 아니 못 들어. 사람이 하는 거랑. 사람이 많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보일러 그 동파에 사고였습니다. 오인 신고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아,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 봐요? 네,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연기만 나도 어찌됐든 저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알고 좀 무감각한 면이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 연기만 나도 화재로 다 오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야 되니까. 예, 당연하죠. 진짜 그 순색깔이 금방 오네요. 이거 출발한 지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어요? 현장 도착까지 아마 5분이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한 3, 4분 뭐 어차피 신호 제어하면서 저희가 오기 때문에 그게 빨리 옵니다. 복귀하자마자 쉴 틈 없이 다시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차량과 장비로도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 상황을 대비한 로프 액세스 훈련. 하강기 전환. 여기에 저 로프를 끼운 다음에 다리 힘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로프를 설치하고 등반을 하거나 하강해야 될 일이 종종 있거든요. 버터플라이 하는 여기다 던져있습니다. 30cm 나오게 길게 져가지고 그 끝단에다가 고리옥매도 하나. 구조대 1팀 이희민 팀장은 과거 특전사 중사로 4년을 보냈는데요. 현역 군인일 때는 저런 조그만 리스크도 감내하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에 좀 더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은 이 소방관이 되고 나서는 그런 신속성보다는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속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군 시절의 경험이 소방관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강도 높은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보다 더한 재산이 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크롤은 아이디 위 상단에 걸리는 거예요. 후배들과 훈련을 할 때면 과거 특전사 부사관 시절이 종종 생각납니다. 어디 전화가 하셨어요? 구공수요. 유공수요? 네. 목적이 다르잖아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 있는 건데 소방은 좀 살리는 그런 쪽이니까 안전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완전 훈련이 위주라면은 이제 소방은 거의 다 실전 위주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람도 더 느끼고. 해군 특수전천단, 육군 특공수색부대 등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특수부대 출신도 많습니다. 이들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군 시절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군으로 무장했던 경험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 맨 밑으로. 그날 오후 갑자기 내리는 눈발에 청주 동부소방서 앞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제설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더 대비해야 하는데요. 사고 앞에 나중에 이제 진출입로에 미끄러워가지고 차 주차하거나 이제 출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저희가 급격하게 이제 화재 출동 같은 거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슬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제 눈 오면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 합니다. 어찌 보면 잠시도 쉴 수 없는 고단한 직업. 출동 시간을 제외한 일정에도 오로지 안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슬슬 퇴근을 할 시간. 영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보인다. 영암타워? 화재 발생 위치 확인되는지. 용화사 인근입니다. 용화사 인근 화재. 도착한 건가요? 이번엔 화재 신고인데요. 주택가에서 벌어진 제법 큰 화재입니다. 금세 연기로 자욱해졌는데요. 큰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강이야! 우리 복식사다리 필요하고 그래, 복식사다리. 화목벌레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천장 안쪽으로 이제 연소 확대돼서 지금 번진 상황인데 초기 진화는 잡은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안에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인명은 다 대피한 상태입니다. 동계철엔 확실히 주택 화재 사고가 빈번한데요. 난방용품 사용과 건조한 환경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삽시간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화재 진압이 끝난 것 같은데 이번엔 지붕을 자르는 작업 중인데요. 지금 이게 안쪽에도 불꽃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타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지붕을 타야 거기 안에 물 집어넣어야 그것까지가 진화가 돼가지고 타야 돼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해가 이미 떨어진 어두운 환경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여나 남아있는 불씨가 있을까봐 지붕 틈 사이사이까지 확인하는데요. 겨울엔 화재 사고의 빈도수도 높지만 진압 업무도 고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물이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미끄럽고요. 원래 천장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밑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7,200여 차례 출동해
10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청주 동부소방서 119 구조대원들. 어느새 밤 9시에 다다른 시각. 뒤늦게 저녁 식사가 허락됐는데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출동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배달시켰습니다. 거의 9시가 다 돼가는데 밖에 이렇게 늦게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하시겠어요? 네, 엄청 배고프네요. 이제야 차려진 식탁. 조금 4개, 갓짜장 2개. 그런데 이때 면은 왜 시키면 안 돼요? 면은 출동 걸리 항상 그런 징크스처럼 출동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볶음밥만 먹습니다. 그 지금 출동하시는 거예요? 예, 출동하는 겁니다. 뭐 뿌른 거 먹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놔두고 가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갔다 와서 먹어야죠. 또다시 출동. 오늘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가정리 장비 들고 지천에서 현장으로 오기 바람. 이번에도 단숨에 도착한 구조대원들. 화재 중인 내부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이럴 때면 반드시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커집니다. 다 됐어요! 괜찮아요, 방수대 씨! 방수대 씨! 금세 불길을 잡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슬럼프 저거 걷어봐 저거. 작은 불씨 하나 살아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소방구조대. 상황 정리된 거예요? 네, 다 썼습니다. 불이 어느 정도 났었어요? 거의 뭐 쓰레기 태운 수준이어가지고 크진 않았어요. 엄청 소불이라서. 하루에 이 길을 수십 번 오고 나가는 구조대원들입니다. 아직 그렇게 불지 않았네. 짬뽕국물 어디 없나? 여기 살짝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짜장 공깃밥? 배 많이 고픕니다. 화재 출동도 나갔다 와서. 아, 이거 이제 부어도 없어져. 이미 풀어버린 짜장면을 이제야 먹기 시작하는 구조대원들. 아무래도 메뉴 선정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야, 10시 다니네. 이거 완전 진짜 야식이네. 밥이 아니라. 말고 조금 먹자. 아, 볶음밥을 한 분이세요? 네. 위너죠, 위너. 울컥했습니다. 야, 밥까지 드세요?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 밥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럴 거였네. 그냥 한 것도 안 돼. 그나마 지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다행이라는데요. 지금 못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24시간 비상대기 중인 소방구조대에겐 식사 시간을 놓치는 일이 다반사. 많이 출출하셨나 봐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그랬어요. 10시인데 이게. (1분 1초) 같은 24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침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는 구조대원들. 그 아이디 2개 구성한 것도 채워놨고 이제 인사 나고 일요일 날 오창에서 받으러 온다는데 거기 이런데 2개 건식 2개 보내기로 했잖아요. 건식 2개 씁시지 않아요. 입으려면은 어느 정도 출동은 기본. 처리해야 하는 크고 작은 업무만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또 긴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요. 근무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도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제 조금은 긴장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잘할까 팀원들하고 같이 또
조율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데요. 그 자부심 하나로 예측 불가한 출동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이들의 출근지는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나에게 소방이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태어난 것처럼 뭔가 그 꼭 맞는 퍼즐에 제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뭐 비번 날이나 이럴 때도 항상 이런 뭐 인명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저는 구조대가 너무 잘 맞아서 개인적으로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요. 덥거나 춥거나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보람이. 네, 그만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소방관들인데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오늘도 출동합니다. 예, 출동실 1부 김대영입니다. 예, 그 권사님 때문에 신고하셨죠?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력도 있으시고요. 나이가 지금 70대라고 하셔서 혹시 낙상도 조심해볼만 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책임감. 이는 곧 동력이 되고 자부심이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직업. 슈퍼히어로들의 활약은 불철주야 계속되고 있습니다.